네,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및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 자체는 뒤에서 쓸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어, 특히 멀티디멘셔널 어레이를 쓸 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해하셔야 뒤에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다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넘파이에서는 어레이를 선언할 때 자, 어레이에다가 np.array 하고 이렇게 어,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방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이 멤버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할 때 어레이 1의 두 번째 0, 1, 2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러니까 인덱스로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3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이야.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멘전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1의 n 디멘전 하게 되면 얘가 몇 차원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쉐입이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쉐입이라는 걸 출력해보면 얘 구성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np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형태로 생성이 되고 난 후에 얘에 대한 디멘전이나 쉐입에 대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아까는 이제 1차원, 하나의 배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에는 1, 2, 3, 두 번째 4, 5, 6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2차원 배열을 갖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np 어레이를 생성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괄호 1, 2, 3이라고 하는 게 1차원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런 1차원에 대한 게 4, 5, 6도 또 하나 더 있어 이거 두 개를 묶어서 2차원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인덱스 어디를 보냐면 자, 0, 1, 0, 1, 2 해서 자, 행으로는 두 번째 데이터인 인덱스 1에 대한 행을 가지고 오고 열로는 2에 대한 걸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6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디멘전하고 쉐입이라는 걸 출력을 해보면 자, 디멘전은 2, 그죠? 자, 쉐입은 어떻게 됩니까? 2, 3, 그죠? 세 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할 때는 이제 가로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크게 묶여지는데 쉐입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게 먼저 되고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표현할 때도 처음에 만들어져 있던 즉 열에 대한 것들을 뒤에 표현하고 횡, 열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다차원 배열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어레이 3인데 3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자, 인덱스를 바라보는 방향이 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해서 3차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도 1, 2, 3, 4, 5, 6, 7, 8, 9, 9, 10, 10, 11, 1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타입을 전환할 때 보시면 괄호의 위치가 이렇게 세 개씩 묶여지고 요거가 다시 처음에 묶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묶이고 또 묶이고 얘를 다시 이렇게 세 개를 묶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3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얘의 데이터를 보면 자 여러분들이 1,1,2라고 하는 형태의
입력을 넣게 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디멘전과 쉐입을 출력을 해보면 디멘전 3차원이고요. 쉐입은 3, 2, 3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지는 거죠. 세 개 레이어에 두 개의 로와 세 개의 컬럼을 가지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먼저 들 때 종, 행, 그 다음에 레이어, 구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인덱스도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찾을 수 있겠죠. 자, 실제 출력되는 값을 여러분 예상해 보셨습니까? 예상된 값은 얼마일까요? 네, 거꾸로 따라보죠. 자, 이 뒤에서부터 찾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해 제일 먼저 1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면 자, 0, 1, 2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1이라고 했으니까 0, 1.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근데 앞에 3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 1, 2. 그래서 1에 해당되는 요 위치인 12 값이 출력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주피터를 통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P 어레이를 통해서 어레이 2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1, 2, 3, 4, 5, 6 여기서 어레이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넘어오게 되는데요. 리스트 선언하고 리스트 어레이해서 다중 배열로 오게 되면 이제 MP 어레이, 왜냐면 맨 앞에서 이 임포트 하는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numpy 여기 나오는 거죠. import numpy as mp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부터 컴퓨터를 끼고 껐다 켜서 중간부터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이 메모리에 numpy 라이브러리가 로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array2에 mp array에서 두 개를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을 1, 2를 찍어보면 6 앞에서 봤던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1,2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똑같은 값으로 출력이 되고요. 디멘전을 출력해보면 디멘전은 2고 쉐입은 2,3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차원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array 3라고 선언을 하고 이 상황에서 아까 뭐 했던 112에 대한 인덱스를 찍어보면 자, 10이라는 값, 여러분 예상하시는 값하고 동일한 12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1,1,2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도 동일한 값으로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3차원의 멀티디멘저널 어레이를 표현하는 것까지를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3차원의 배열을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numpy에서의 주로 쓰이는 축, 즉 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1차원에 쓰이는 것들을 맨 뒤로 보낸다. 그러니까 맨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1차원일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축 제로가 되는 거고요. 2차원의 경우는 이게 밀리는 거죠. 여기서 A, B, 여기서는 A라고 하면 이게 축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A, B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1차원의 축이고 여기가 추가된 2차원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앞에 들어오고 여기가 뒤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게 뒤에서 먼저 얘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1차원의 장에 해당되는 게 맨 뒤, 즉 axis 2, 그 다음에
x1, x0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잊어먹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하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도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 내기죠. 이런 경우에 숫자를 주어주고 해당되는 인덱스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아주 쉬운 문제로.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걸 찾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손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umpy에서 제공되는 소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np.sort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어레이에 대해서 축을 제로인 축을 가지고서 소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p.sort array, axis 0 이렇게 해주면 이 0번 축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정렬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축을 달리해서도 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축을 달리해서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축을 2차원 배열에서 소트를 하는데 np.sort의 array의 axis 1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1차원의 배열의 구조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대상이 되는 거고 얘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 5, 7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도 소팅이 되는 거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 3, 4, 6으로 소팅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축을 0으로 하면 위아래로 이제 소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 소팅하면 4, 5, 2, 3을 하면 2, 3 그대로 들어가고요. 7, 6을 하면 6, 7 이렇게 소팅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소팅을 하거나 연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핸드라이팅 해서 여러분들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데이터 형태는 주어지는 화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레이에다가 np 어레이에서 이렇게 3차원 데이터를 만듭니다. 데이터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자, axis 0라고 하는 거에서 어레이로 sort를 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해서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지만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는 이제 array sum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array sum이라고 하는 건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머리를 구해내는,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xis 0인 상태로 가면 똑같이 이 축으로 더하기가 주어되고 이 값을 구해서 각각 9, 5, 13과 같은 1차원의 값을 출력으로 만들어 주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axis를 1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까 1차원 배열하고 같은 거죠. 1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더해줘서 14, 1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축에 있는 멤버들을 더해서 값을 만들어내는 게 array.sum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를 쓰는 경우에 그냥 각각을 멤버로 구한 다음에 그 멤버를 더하는 것보다 어레이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로직상 빠르기 때문에 이런 펑션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체로 해서 이걸 불러다가 쓰게 되면 굉장히 느리지만 numpy가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 이걸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행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수월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 형태로 초기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numpy에서는. 그래서 arrange, zeros, ones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array default 1에다가 np array 3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초기화가 어떻게 되냐면 0, 1, 2 이렇게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타겟이 되는 형태에서의 값의 범위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3까지의 숫자로 초기화하세요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0, 1, 2 이렇게 초기화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작점과 끝점을 어레인지에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 스타트는 1로 하고 스탑은 4로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1, 2, 3. 자, 4 어떻게 됐어요? 4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4까지 하세요 그러면 4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3까지 한 다음에 자 1은 스탑이 아니니까 수행하고 2는 스탑이 아니니까 수행하고 3은 스탑이 아니니까 수행하고 4는 스탑이네 자 하지마 끝 여기서 끝 이렇게 인식하는 게 스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타트는 1로 스탑은 4에서 그러면 1, 2, 3 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 답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 제로스라고 하는 걸로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에 디폴트 데이터 타입은 플롯 64가 됩니다. 그래서 mp.zeros3 그러면 세 개의 데이터를 다 0으로 세팅을 하는데 데이터 타입은 플롯 64, 즉 0, 0, 0이지만 실제 들어갈 때는 0.0.0점과 같이 플롯 형태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스 1, 원스, 그러니까 np once라고 하는 건 다 인류의 값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레인지라고 하는 건 범위의 값으로 초기화하는 거고, 제로스는 0으로 초기화하는 거고, 원스는 1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이런 초기화 값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펑션을 쓰는 게 여러분들 직접 하나씩 0으로 세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스를 원수를 쓰는 경우도 디폴트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성할 때 플로트 타입이 아니라 난 인티저로 생성하고 싶어, 0인데 인티저 값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했으면 자 제로스하고 3,2에서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나는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 32로 하고 싶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출력을 해보면 자 그냥 0으로 들어오죠. 아까 했던 0점이 아니라 0으로 들어와서 인티저 값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once도 마찬가지인 거죠. once인 것도 인티저 32로 선언을 해주면 인티저 32형의 1값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초기화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초기화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리쉐입, 자 구조를 좀 바꾸고 싶어요. 데이터의 멤버의 개수는 똑같은데 내가 6개로 똑같은데 이거를 3개, 2개 뭐 이런 식의 3 곱하기 2 형태로 쉐입을 바꾸고 싶거나 2 곱하기 3의 쉐입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리쉐입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에 어레인지 6을 하면 0, 1, 2, 3, 4, 5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 있는 거를 쉐입을 처음에는 1차원을 만들었던 건 자, 3 곱하기 2의 형태의 매트릭스로 만들고 싶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2개고 여기가 3개. 그죠? 그죠? 앞에 있는 게 1차고 뒤에 있는 게 2차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1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1차원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다시 또 바꿔서 2,3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 보시면 자 어레이1의 mp의 제로스 3,2에 인티저 32로 생성을 한 다음에 자 리쉐입을 해서 2,3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실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형식의 3 곱하기 2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졌던 게 2 곱하기 3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이제 리쉐입을 해서 이제 구조를 바꾸는데,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와요. 마이너스 1의 경우 나오는 뭐냐면
내가 뒤에 3이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얘를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총 6개의 멤버면 앞에 뒤에가 3개고 곱하기 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9개가 있다 그러면 뒤에가 3이라고 결정된 상태에서 앞에 3위로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쉐입을 동쪽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수행을 해보면 자, 앞에 소팅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레이 MP 어레이에서 312라고 선언해 두고 이거를 자, MP 어레이 어레이 2에는 527436이라는 값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소팅이 빠졌네요. 서머리가 나오는데 자, 서메이션을 해보죠. axis 제로로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어레이 2에 대해서죠. 어레이 2에 대해서 axis 제로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두 개 값으로 더해지죠. 그러면 실제 서메이션을 해보면 자, 두 개 값이 더해져서 9, 5, 13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axis 1으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자, 이것들끼리 더하고 이것들끼리 더해서 14와 13이 값으로 갖게 됩니다. 어레이 2에 그냥 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 서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축을 주어지지 않을 때는 전체 서메이션이 이루어져서 27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죠? 서메이션하고 엑시스 제로하고 원해서 출력을 보여주고 어레이 썸을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배웠던 배열을 초기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np의 어레인지 3 하면 0, 1,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는 어레이 값을 3이 아니라 4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0, 1, 2, 3. 자, 멤버가 4개인 거. 자, 4에서 스탑을 하는 거기 때문에 0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4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멤버는 4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도 보면 1에서 시작해서 4에서 스탑하는 형태로 수행을 하게 되면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5가 되면 당연하게도 1, 2, 3, 4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운 상태에서 이제 제로라고 하는 값으로 한번 수행을 시켜보면 자, 제로라고 해서 4개를 생성을 해놨는데 각각이 갖고 있는 점수는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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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에서 플롯 64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인티저 32라고 만약에 어레이 디폴트의 as 타입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부르게 되면 어레이의 디폴트 타입이 결정이 되고 이 값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할 때 제로라고 생성을 할 때 이미 D 타입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인티저 32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00000 이렇게 들어가죠. 0점이 아니라 그리고 인티저 32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거에 어레이 디폴트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뽑으면 30이고요. 제로로 30 하는 경우에도 실제 스윙을 해보면 0.0.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리쉐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p 어레인지를 6개를 만들고 1차원 배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리쉐입을 여기서 이제 np 재료를 3,2에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생성을 한 케이스고요. 실제적으로 3,2였는데 다시 리쉐입을 해서 2,3으로 바꾼 겁니다. 2,3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는 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2가 결정된 상태인 뒤에 값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3이라는 게 자동으로 성취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뒤에 있는 거 4로 준 거죠. 4로 주면 앞에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멤버가 어떻게 돼요? 6개예요. 6개면 4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를 만들어집니다. 즉 6개가 4로 나눠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함수가 아니라 멤버의 어레이의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나면 자, 여러분들이 초기화는 했어요. 그죠?
더하기도 했어요. 곱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이런 멤버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은 리스트, 어레이, 튜플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요. 기본적으로 포구문을 쓰는데 리스트나 어레이나 튜플인 경우에 여기에 in하고 for i in하고 in을 한 다음에 어레이를 쓰게 되면 어레이가 만약에 10개면 10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파이썬 구문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이런 형태의 것들을 볼 일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레이에 MP 어레인지에서 스타트는 1이고 스탑은 11까지 생성하면 1부터 10까지 숫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길이를 출력해 보면 길이는 10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죠? 해주고 그리고 나서 for 구문을 돌려서 각각의 동작하는 i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 즉 어레이에 있는 멤버들을 하나의 값으로 가지는 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피터에서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어레인지에서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10개를 생성한 다음에 포구문을 굴리면 자, 1부터 10까지가 수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자, 2에서 13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만들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하면 2부터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i 값이 0부터 시작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이 어레이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구문을 구현해 보는 것까지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2교시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의 그 파일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고 숫자도 바꿔보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것저것 변경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거나 개념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주어진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 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